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개인 사생활 동영상 유출로 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정보 공유와 빠른 전파 속도로 한번 유포된 동영상에 대한 피해를 완벽히 차단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슈 10분 체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T동아 권명관 기자 모셨습니다. 권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에 하여튼 인터넷상에서 나의 개인이 사생활이죠. 그쵸. 담긴 동영상, 사진, 또 정보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노출돼서요. 이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뭐 일단 통계부터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뭐 키사라고 하는데요.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가 2012년 2196건에서 2016년 3141건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재밌는 건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접수된 작년 데이터입니다. 게시물 차단 조치 건수가 35만 건이에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니까 신고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35만 건에 달하는 거고요. 방통위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조사하는 신고를 받은 건 3,141건인데 그건 아무래도 사용자들이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곳이다 보니 조금 자료가 떨어진 거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이것과는 조금 많이 동떨어진 사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음란물과 성매매 정보의 시정 요청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다운로드 받는다고 하죠. 내려받는 파일이 좀 약간 불법 동영상일 경우를. 그런 경우는 저 개인의 어떤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뭐 저의 블로그에 올라갔으면 큰일 나죠. 그런 걸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런 건 이제 불법 P2P 다운로드 사이트나 개인끼리 이제 주고받는 PC의 자원을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내려받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시종 요청 건수가 49,737건입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들이 좀 감추고 싶었던 비밀이라든가 그리고 과거에 좀 사실 그런 경우 있지 않으실까요? 과거에 약간 실수했었던 친구한테 잠깐 못되게 굴었었던 뭐 이런 것들을 좀 수정해달라 좀 바꿔달라라고 요청하는 건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런 건 잊혀질 권리라고 forgotten right라고 그럽니까? right to be forgotten이라고도 하고요. forgotten right라고도 하고요. 여러 가지 용어로 대개가 있는데 사실 이 잊혀질 권리가 좀 실제적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건 스마트폰과 SNS, 그러니까 페이스북과 뭐 유튜브, 트위터 같은 이런 어떤 기본적인 메신저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나타난 단어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알겠습니다만 페이스북 실행한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내 친구 이름만 검색하면 그 친구의 공개 데이터들이 다 보이잖아요. 사진도 나오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도 나오고 나이도 나오고 어디에 사는지도 나오고 그리고 위치 정보까지 공유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평소에 어디를 돌아다니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비공개 데이터로 개인이 설정을 해야 하는데 알게 모르게 공개 데이터로 처음에 가입할 때 설정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논리인 거죠. 뭐 페이스북 같은 사업자 입장에선 개인이 동의를 하고 들어왔고 개인이 공개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일차적인 어떤 뭐 보상책이라든가 피해는 없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만 개인 같은 경우는 그걸 모르고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나의 어떤 감추고 싶은 비밀이라든가 그리고 과거의 어떤 흑역사라든가 특히 그리고 뭐 여성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외모와 관련돼 있긴 한데 과거에 좀 약간 마음에 안 드는 사진 같은 경우 그걸 누군가가 좀 몰래 가져가서 쓴다거나 공개되어 있다거나 그러면 참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 뭐 이런 내용인 거죠. 피해 사례 유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실제로 뭐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아주 발생하는 사람입니다. 유명 걸그룹이나 유명 보이그룹이 과거에 약간 안 좋았던 일들을 뭐 포털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사기를 친 글이 있다라든가. 근데 이런 것들은 지워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자료 자체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조금 좀 반대의 사례라고 보여지는 게 잊혀질 권리가 좀 논쟁이 시작된 건 1998년 유럽 사법 재판소에서 한 사례가 좀 올라왔어요. 스페인 법원이었는데 곤잘레스라는 변호사였습니다. 과거에 그분이 이제 변호사로 취임을 하는데 과거에 좀 약간 안 좋았었던 경제적으로 안 좋았었던 일 때문에 집이 경매가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사가 신문사에서 게재가 되어 있고 그거를 검색을 주로 많이 하는 구글에서 많이 검색을 하잖아요.
구글에 그 기사 링크가 올라가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이 사람은 이로 인해서 내가 좀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법원에 제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판결을 어떻게 냈었냐면 신문사에 올라가 있는 원문 기사는 삭제할 수 없다. 그거는 신문사와 협의를 해야 되는 거다. 다만 검색 엔진이었던 구글에서 그 기사를 검색하는 것은 지워달라라는 판결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잊혀질 권리를 꼭 다 인정한다라는 사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문은 살아있으니까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논쟁이 시작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장의사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언론의 자유 문제하고는 어떻게 연관됩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상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사실 알아야 할 권리도 있거든요. 그리고 언론사, 매체 같은 경우, 뭐 방송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가지 취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뭐 환경 뭐 보호가 이렇게 지켜봐야 하는 어떤 그런 시선도 있고요. 근데 이런 이슈 때문에 개인의 정보가 만약에 요청 들어왔을 때 다 삭제를 해줘야 한다. 알 권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충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스페인 사례도 그랬습니다만 그 원문 기사는 삭제 요청이 안 들어갔었거든요. 다만 검색되어 있는 것들이 삭제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이런 것들 경우에 당연히 이제 뭐 음란물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정부가 나서서 아예 삭제를 다 해주니까요. 뭐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을 해봐야겠죠. 피해자 측에서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바로 이슈가 됐었죠. 8월 8일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좀 이 주제 가지고 좀 더 일찍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 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라고 그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 인증 그리고 뭐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아이핀 이런 어떤 다양한 그 조회를 해서 가입해서 들어가시면 내가 지금까지 가입했던 모든 웹사이트 정보가 나옵니다. 사실 지금까지 어느 웹사이트에 회원 가입하셨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모르죠.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비밀번호도 다 모르실 거고요. 사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비밀번호 하나씩 다 찾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8일날 그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 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 네, 맞습니다. 지금도 치면 검색해서 들어가면 나옵니다. 이 영문으로 이 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 앞에 E만 영어고요. 이 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라고 검색하면 되고요. E를 빼셔도 됩니다. 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라고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게 행안부 사이트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다 검색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8월 8일날 서비스를 시작한 당일날 접속자가 폭주를 해서요. 그렇겠네요. 네. 저도 한번 들어가 봐야겠네요, 정말. 그날 당일 통계로는 한 100건 정도의 그 시정 조치, 그러니까 기존에 가입됐던 웹사이트를 탈퇴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럼 탈퇴되는 거, 네. 지금도 1일 한 400건 정도의 요청이 올라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행정용으로 그걸 다 아예 다 탈퇴를 시키는 그걸 이제 대행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죠.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웹사이트에 무분별하게 가입돼 있는 회원 정보를 이제 탈퇴해 달라는 내용인 거고요. 이거에 이제 연장선으로 뭐 최근에 들어서 디지털 장애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가 과거에 뭐 이렇게 글을 올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추적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이제 지워주겠다라는 거죠. 그 개인이 일일이 다 찾기 힘드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혹자는 이걸 가지고 인공지능이 침범하지 않는 새로운 직업이다라는 얘기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그 추적 같은 경우는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약간 오보인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자층이 많다라는 거죠. 과거의 내 정보 그리고 좀 숨기고 싶은 정보를 좀 정리가 되었으면 어떨까. 그리고 그거에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 권리를 좀 인정받았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한 권리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요. 근데 이게 참 알 권리 아까 전에는 그 알 권리는 뭐 여러분 공공적 성격의 뭐 공공일을 한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만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닐까 싶은데. 그 기준을 어디다 둬야 할지를 이제 따지는 것이 좀 본격적으로 논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4차 산업이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면서 특히 뭐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매번 나오는 게 빅데이터, IoT, 네트워크 이런 겁니다. 근데 빅데이터와 IoT 센서를 연결하는 어떤 커다란 클라우드 인공지능 산업이 발전을 하려면 결국은 사용자들이 내뱉는, 사용자들이 작성한 정보가 밑바탕이 되어야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도출을 해야 더 정확한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의 뭐 데이터와 마이너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그때 그럼 사용해야 되는 이 정보는 어떻게 인정을 해야 하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뭐 혹자를 들어서 인공지능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사진 분석이거든요. 자동으로 이게 강아지 얼굴이냐, 고양이 얼굴이냐, 사람의 얼굴이냐를 인공지능이 파악하는 건데 그게 이제 구글 포토 서비스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네. 구글은 그 사진 정보를 다 사용자로부터 받거든요. 예.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라는 이슈. 그럼 외국 사례를 좀 들어주시죠. 외국에서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알 권리를 좀 더 인정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좀 예, 약간 생각이 조금 저희와는 정서적으로 좀 다르죠. 미국은 더 그 프라이버시를 강조할 것 같은데. 프라이버시도 있습니다만 그건 개인의 권리에 의해서 개인이 설정을 했다기 때문에 알 권리를 좀 더 강조를 하는 게 미국이고요.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잊혀질 권리를 점점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아주 타이트하게 제재를 하려고 하고요. 네. 심지어 그 여러분들은 잘 모시겠지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을 때 그 남아있는 뭐 URL 정보라든가 검색한 사이트라든가 네. 그리고 검색했을 때 친 단어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 쿠키 값이라고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될 텐데 다 어딘가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장되는 제가 이 스마트폰에다 뭘 치잖아요. 그럼 네. 전에 검색했던 단어들이 쭉 나옵니다. 그게 그거는 겁니다.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개인 사용자가 지울 수는 있는데 1차적으로 정보는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곧 40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30대 후반의 남자가 평소에는 뭘 자주 검색을 한다더라. 뭐 50대의 남성은 뭘 자주 검색한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쌓아나가는 거거든요. 데이터를 판매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실제로 판매하는 그 데이터 엄청난 그 장사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영국에서는 제재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약간 좀 이상한 단어로 검색을 하고 그럴 경우 좀 지우고 싶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성인 배우의 이름을 검색을 했다라든가 해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좀 더 유럽은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조금 정답은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 이클린 서비스, 이 프라이버시 네. 클린 서비스 말씀하셨는데 이거 외에도 그런 법적인 문제라든가 제도적인 장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해외도 마찬가지고 네. 법적으로 규제가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입법되어 있는 경우도 아직 없고요. 유럽이 좀 더 빠르기는 합니다만 아직 규제까지 올라갔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건 인터넷 산업 발전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그런 것도 산업적 측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게 하나의 분야만 접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뭐 원초적인 걸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의 논쟁을 따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무엇이 옳다라고 얘기하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움직임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도 나온 거고요. 네. 최근에 들어서 법제화나 규제화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알겠습니다. 상황입니다. 행안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 예. 오늘 시청자분들 중요한 정보 받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IT 동아 권명관 기자였습니다.